30대 비전공자 개발자에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비지원 vs 부트캠프 차이가 클까요? 개발자 전망, 개발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지만 아직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자 현실이나 적성에 맞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방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송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어떤 질문이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질문이든 제가 아는 한 다 대답해 드립니다.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마음이 좀 위축되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질문은 사실 검색해도 답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질문하시는 게 맞냐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를 머리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이렇고 부트캠프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통해서도 이미 답을 내서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합니다. 알아봤더니 근데 뭐가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더 맞아요. 개발자의 전망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어떤 자신의 결론을 내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내린 결론을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어떤 단순히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를 토대로 내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라 형사님이 만약 개발자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직원들이 안 찾아보고 와서 이제 질문하면은 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거고, 아무튼 요거는 뭐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개발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하는데 개발자가 될 마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국비 지원과 부트캠프의 차이가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부트캠프가 더 잘 가르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왜 높으냐? 그 근거는 뭐냐면 우선 오픈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돈을 실제로 받고 그리고 리뷰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그지 같다. 심지어 부트캠프는 취업이 되면 취업된 거에 연봉으로 돈을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연봉의 10%를 띄어가는 이런 식으로도 돈을 내거나 아니면 바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부트캠프에서는 댓글이라던가 리뷰라던가 이런 게 있고 또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의 질은 괜찮아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트캠프는 강의의 질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반면에 국비 지원은 무료잖아요. 선생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트캠프는 잘하는 사람 한 10명을 가져와서 찍을 수 있지만 국비 지원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또 지역도 좁고 그래서 한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정말 좋은 선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는 부족한 선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족한 선생을 만나서 화가 나서 뭐 교체해달라 이런 일도 있었다고 전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부트캠프가 강의력은 더 좋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꽤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트캠프 출신의 개발자도 만나보고 국비 지원 출신의 개발자도 만나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비교할게요. 팀노바 출신의 개발자도 다 만나봤습니다. 또 VS 있죠. 전공 출신. 전공인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학점이 좋은 학생.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딱 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전공 출신은요. 진짜 서당계라고 달라요. 그래도 다릅니다. 비전공자가 전공자를 이긴다. 가능하죠. 이론상 가능하고 전공자도 개발세발 하면요. 비전공자한테 바로 따라잡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전공자 출신이 훨씬 유리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공 출신에는 컴퓨터 구조라던가 이런 어떤 기초 학문을 배워요. 이게 취업을 목표로 해서 시간을 아끼는 단계에 있을 때는 사실상 힘든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성과가. 그런데 전공을 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론, 운영체제 시스템을 어쨌든 과목을 듣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아요. 당장에는 실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준다면 전공 출신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소지가 제가 보기엔 훨씬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 색 중에는 저는 팀노바 사람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자, 그러면 팀노바의 교육이 엄청 뛰어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팀노바 원장님이 해놓은 강의도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분명히 좋은 내용은 맞는데 그거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애플 코딩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쉽게 간결하고 정말 깔끔하게 막 설명한 내용들이 진짜 많습니다.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저보다도 강의 잘하시는 분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질이 팀노바가 뛰어나냐라고 봤을 때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팀노바 출신의 사람들하고 일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봤냐면 바로 개발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트캠프, 국비지원 이런 데서는 시간이 지나고 강의를 다 끝내고 시험을 잘 보면 그냥 통과를 해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팀노바에서는 뭘 하냐면은 어떤 수준이 이르지 않으면 빠꾸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돼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관리를 해요. 제가 보기엔 이래서 그냥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될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그냥 걸른다는 거죠. 팀노바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거기 원장님은 왜 욕 먹는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원장님이 저보다 좀 어리거나 저랑 또래요. 근데 저보다 코딩 경력이 훨씬 저보다 위고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팀노바를 욕하는지를 근본 원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알겠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그냥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욕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상처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왜 상처를 주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길러낸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될 사람만 남기는 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을 어떻게 바꿔서 키우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 못 하겠지만 아무튼 될 사람을 잘 키워서 내보내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 명 만나보고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껴본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관리. 그리고 안 될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뺀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어느 정도 믿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해보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팀노바에서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면 너 왜 이렇게 구현했을를 묻는데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 코딩을 해오고 뭔가를 해오면 왜 이렇게 구성해왔어?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설명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못하면 빤지를 먹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자, 그럼 여긴 그렇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부트캠프예요. 자, 부트캠프인데 국비지원이랑 부트캠프를 비교하면 제가 보기엔 이 여기는 그냥 또이또이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부트캠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점, 강의력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국비지원은 약간 폐쇄적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국비지원은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직접 가서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으로 발휘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끼리 똘똘똘 모여서 그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럼 내가 잘한 것 같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공짜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근데 운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오프라인 모임이다. 그러면은 좋죠. 그래서 저는 자택근무를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자택근무 다 가는데 왜 자택근무를 반대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도 쉽지 않아요. 머리 아프면은 좀 눕고 싶고 이게 사람이에요. 다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가 있으면은 내 머리가 아프고 미치겠고 진짜 터질 것 같은데 굴려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이 맞다라는 거고 저도 다 해봤어요. 자택근무도 해보고 뭐 한 1년 동안 회사 안 가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택근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비지원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력만 봤을 때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뭐 나름 괜찮고 그러면 부트캠프 출신, 국비지원 출신 다 만나봤는데 어떠냐? 정말 또이또이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학원 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냥 열심히 코딩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해하는 과정을 안 가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실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제가 이번에 자바 강의에서도 얘기를 해요. 한 강을 제가 25분에 끊어달라고 했는데 어떤 강의는 막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25분에 끊을까? 25분에 끊을 수 있죠. 그냥 할 얘기만 딱 하고 끊으면.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강의가 지겨울 수 있어. 근데 너네들 개발자 되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니야? 뭐 직장인용 강의긴 하지만 저는 직장인이든 뭐든 그 중에 개발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네들 개발자 되고 싶어서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알아야지. 너 이것도 알아야지. 하다 보니까 25분이 안 되고 자꾸 1시간 반짜리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좀 줄여달라고 막 해요. 아, 근데 난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여기서 문법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예요. 이거 시간을 줄여야 되나? 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뭐 이거에 싸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강의는 막 1시간 반, 막 2시간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 누가 볼까? 상품성이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너무나도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많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음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거는 기초를 하는 단계예요. 기초를 하는 단계인데 이 기초를 안 쌓고 그냥 넘어간다?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언급한 거 아니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초를 쌓는 단계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면요, 다음에 정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돌려보고 계속 봐서 이해하는 순간까지 보셔야 해요. 그리고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빠르게 코딩하지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코딩해서 이해 안 되면 화면 멈추시고 이해될 때까지 돌려서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출신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개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지님은 다 이렇게 뽑나요? 아니요. 대부분 이렇게 뽑았는데요. 여기서 다 뽑았어요. 비전공자, 그리고 나이 다 상관없이 뽑았습니다. 성별까지 다 상관없이 뽑았어요. 이 이야기는 하거든요. 여자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준다. 실제로 줘요. 그리고 뭐 유리천장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되게 막 꼰대 같은 사람 같은데 결과를 보면요, 되게 꼰대가 아니에요. 고졸 출신도 뽑아놨고 여성분도 2분이나 뽑아놨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도 뽑아놨고 뭐 다 두루두루 다 뽑아놨어요. 결국에 보면은 실력을 보고 뽑은 것 같아요. 하여튼 결과가 그렇다.